따르릉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별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노동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다 보니까 특히나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의무사항인지 살펴볼게요. 고은별 노무사님은 당연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강요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전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규정에 재택근무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없어도 거절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겠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 재택근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택근무하면 화상 카메라로 감시하고 하는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혹시 이런 것도 지켜야 하나요? 네, 재택근무를 할 때 아무래도 금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켜놓고 일하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인권 침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강요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카메라를 안 켰다고 징계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 없이 카메라를 강요하거나 GPS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징계는 말도 안 되죠. 징계를 했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산재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콜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코로나19는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콜센터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직군에 속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화가 많은 직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 외의 장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콜센터 노동자가 산재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출퇴근 중에 코로나에 걸린 건 산재가 안 된다는 건가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 중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점으로도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확진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산재도 인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출퇴근 중에 확진도 산재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경우로 재택근무를 하다가 산재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택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한 경우에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진 건 당연히 산재가 되지만 자택이라는 특성상 자택 시설물 결함은 제외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산재가 인정이 된 사례도 있나요? 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리가 풀려 넘어진 노동자가 골절 진단을 받고 산재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택 시설물 결함이 없는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휴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로의사가 있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업이 거부된 경우를 폭넓게 말합니다. 개별 직원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도 휴업에 해당하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힘들겠지만 그 책임을 노동자한테 떠넘기면 안 되죠. 휴업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규칙 사유 없이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확진자 발생에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없으니까요. 네, 사용자가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면요. 반면에 코로나를 예방하겠다고 휴업을 한 경우 혹은 확진자가 방문한 후에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인정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그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혹은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크게 변동이 없으면 1급의 70%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고 출근하지 말고 연차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차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출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의 출근을 거부하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연차휴가 소지를 강제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휴업, 휴직, 휴가 익명 신고에 접수해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럼요. 코로나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인지,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노동부 지침들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임금 등 거의 모든 사항을 노사 합의로 정하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규정을 정비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로 관련한 문의가 너무 다양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사업장 노동조합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직장갑질 119 또는 사무금융노조 우분투 비정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따르릉 상담소였습니다.